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빠지고 환율도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138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뭐 금값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황상에 굉장히 좀 불안하게 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주말인지라 오늘 시장을 맞이하기가 약간은 버거우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4월 들어서 시장이 난이도라고 할까요? 난이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4월부터 시작된 첫 거래일부터 거래 대금이 줄기 시작하더니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해서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얼추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주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시장은 호재에 그래도 민감한 시장이었고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시장 자체가 약간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소수의 이 반도체 섹터의 종목군들에서만 호재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 모습인지라,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고 뭘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게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단타도 그 가운데서 해야 되고, 단기 스윙 투자라든지 혹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 지금 뭐 4월달 특히 3월 말부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지금 거의 3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지금 반등을 해도 그 반등의 강도가 매우 약하고, 떨어질 때는 뭐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빠지다가 한 번 정도 반등하고 또 빠지고 반등하고 또 빠지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내가 눌려서, 그러니까 싸다라고 종목을 사야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냥 현재 시장의 이 트렌드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섹터 종목군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종목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외 번에 그 주변주라고 할까요? 주변주 쪽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다든지 이슈가 발생한다든지 뭔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신호가 발생을 할 건데요. 아직까지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은 시장이 여전히 약간은 무거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제 이제 뭐 방송에서도 그리고 카페 글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식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명확하게 캐치를 하고 봐야 되는데요. 명명백백하게 글로벌 빅테크들, 그 전에 계속 AI AI 관련된 투자가 무지막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향후 오픈 AI에도 130조, 오늘 아마존도 이야기 나온 게 향후 15년 동안 15년간 202조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MS, 아마존, 그 다음에 오픈 AI, 그리고 이 중동의 부국들,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까지 나서서, 그러면은 이 투자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게 글로벌 트렌드이고 현재 시장의 중심 섹터고 중심 이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반대편의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건너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분할 매수라는 명목으로 조금씩 사내려 가다 보면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네, 참기 어려운 구간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2차 전지는 조심해서 보고, IT 반도체에서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종목이 온다면 적당한 구간에서 잘 잡아놓고 하는 전략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바닥을 잡게 되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모든 섹터에서 고르게 시장에 올라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지수가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몇 분들이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 매일같이 종목 매매를 하냐, 하루에 몇 개의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의 시장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많아야 한두 개 하면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늘도 이거 사고 오늘도 한두 개,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세네 개 매수를 해놓고 또 내일 떨어지면 또 세네 개 매수를 해놓고 그렇게 1주가 가고 2주가 가고 3주가 가버리면 종목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반등할 때 이 모든 종목이 다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주들 위주로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그 종목군들이 정말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최대한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좋은 종목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좋으면은 매매가 많은 것이고 당연히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매매의 빈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락해도 반도체, 상승해도 반도체. 네, 시장의 중심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위주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수출 데이터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와 여타 종목군들이 오후장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는 시그널은 저는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매매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약간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지수의 이 하방 경직을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한번 빠지게 되면 기본이 뭐 2주에서 3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하락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때 음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3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하락폭이 좀 깊어진다면 이러한 장기 평선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지수 월봉 기준에서 이 아래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러한 추가적으로 좀 밀리더라도 이 아래 꼬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월봉상 나와준다면은 또 이러한 하나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확인이 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같이 뒤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의 하락 종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1350개를 육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다 떨어지고 있었죠. 소수의 종목군들, 특히 이제 해지 관련된 원자재, 원유, 구리,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상승을 좀 보였었고 일부 반도체단의 종목군들 반등해주는 흐름 정도가 오늘 시장의 전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 마감할 때까지 그쪽 위주에서 상승이 나왔고 중간에 HLB 쪽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들어올리는 역할을 좀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HLB는 일단 막히는 흐름이 중간중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 코스닥은 마이너스 1.6%가 빠져서 4월 1일 고점 대비해서는 8.9%가 오늘 장중 저점까지 하락폭인데요. 사실 지수의 단기 낙폭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었습니다. 큰 낙폭은 아니었는데 이 큰 낙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많이 빠져 있는 섹터들과 종목군들을 본다면은 2차 전지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수많은 종목군들은 그 이상 20에서 30%가 빠졌다라는 걸 보면 단기 하락 파동이라도 주변 섹터의 하락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고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놓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 사실 어제 일요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란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는 성격.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90% 적중률인데 99% 요격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잘 맞추라고 써준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우려감은 그거죠. 네타냐후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보복은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제 고민은 하지 않을까. 약간 제가 봤을 때 네타냐후도 또라이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아야 되니까 이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약간 그것만 아니면 큰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큰 폭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흐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한 때 코스피가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평선까지 밀리면서 선물도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고 그 시간에 삼성전자가 20일선인 81,000원에 닿는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코스피 낙폭도 꽤 컸습니다. 그러다가 선물 매수로 유입이 되고 현기차 반등하면서 여러가지 대형주들 올라오고 하는 통에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요. 지수를 강하게 이제 끌어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종목군들은 상당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강하게 해 주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저는 이래요. 심플하게 말을 하면 시황상 좀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 모든 종목이 잘 올라가지 않고 소수의 종목이 돌파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강했고 모멘텀이 강했던 종목군들의 이 눌림을 보더라도 그 눌림의 이 저점을 내가 생각하는 구간보다 뭐 한 1, 2%만 아래 던져놔도 조금은 유리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요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고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은 주말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과거 러시아 때도 그랬잖아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이라 금요일날 시장은 분명히 조심했어야 될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결과는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증시도 무난한 흐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에 대한 불확실성에 하락을 했고 이거는 팩트니까 JP모건 호실적 발표 이후 또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부터가 저는 좀 시장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우상향을 시켰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상향을 강하게 하고 있던 JP모건이 첫 어닝 발표를 한 기업이 아주 좋은 호우 실적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이 주가가 부담돼서 못하겠다. 이거는 하락이죠. 그냥 이거는 하락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지연에 따른 우려감인데 통상 최근 S&P 500을 그동안 봤을 때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서는 무조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걸 봤을 때 국채 금리가 약간 불안불안하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 국내 증시가 오늘 생각보다 시가 개파락도 많이 하고 아침에 한 번 더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동발 리스크로 같이 빠졌다면 국제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밀렸고 이스라엘 증시가 괜찮았어. 그럼 국내 증시도 낙폭이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왜 하락이 나왔냐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출발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환율이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이 막 V자 반등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금일 시장은 금요일 하락을 선반영한 상태에서 불구하고 주가적으로는 코스피 장중 60일선, 코스닥 장중 120일선을 터치하면서 장기 이평선과 일단은 이격을 전부 다 축소해 버렸기 때문에 단기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하락의 강도가 강했던 만큼 며칠은 위아래 흔들림이 많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제가 될 거라고는 네타냐후 선택이겠죠. 이란에 공격을 가게 되면 이건 한 번 더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연쇄작용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중동에 좀 화약고 진짜 건드려 버리는데 그 화약고가 건드려지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그때는 진짜 올라가겠죠. 그때는 올라가게 되고 국제 유가가 그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폭등하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또 널뛰기를 하면서 또 급등을 하게 되죠. 이 연쇄 고리 속에 국내 증시가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를 왔을 때 꼭 잡아야 된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기회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내가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어찌됐든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요즘 시장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좋은 종목군들은 빠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으나 주변 종목군들로는 매기가 쏠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트렌드와 방향성 맞는 섹터는 사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금일 21선 터치 이후 반등인데 일단은 테일러시 투자 발금 발표가 나왔네요. 보조금이 삼성전자도 64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받는 거고요. 한 8조, 9조 정도 받는 걸로 나왔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선반영이 일부 되었을 거기 때문에 내일은 반도체가 역으로 밀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2차전지 쪽은 테슬라가 FSD도 지금 반값으로 하면서 뭐 초강수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거는 생산 시간 단축 이슈였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플러스 알파로 10% 감원이 말이 나왔네요. 트위터 X에 감원이 나왔기 때문에 얼만큼 업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대변하고 있다. 근데 이 구간을 아무튼 바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투자 발표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일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보면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쟁 관련주는 조심해야 된다. 원자재는 그냥 많이 밀릴 때 원자재 가격 보면서 트레이딩 정도 딱 그 정도 선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리기판 테마는 그나마 A급 테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종목들의 대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A급으로 본다라는 관점이고요. 바닥이 확인되고 일정 구간 조정이 끝나면 또 아주 강력한 파동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예상이 됩니다. 과거 여러분들 엑시콘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엑시콘 뭐 CXL이 상용화가 됐습니까? 하지만 CXL이 상용화가 되고 터졌을 때는 이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불사조처럼 올라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가 된다면 현존하고 있는 이 실리콘 소재, 그러니까 유기 기판에서 이 부족했던 점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이 바꾸는 이 기판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과의 상관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종목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종목으로 기회를 노려보십시오. 현 시간은 채권은 다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즉 채권의 고점을 찍는 구간이 제약바이오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시간 외에 일단 뭐 테슬라의 FSD 가격 인하로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장 마감 직전에 현대모비스가 이 송도와 영종도 60km 구간에서 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레벨 4 실증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과연 내일 시장의 주도 섹터를 만들어줄지 어쩔지 이거는 내일 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비교적 상한가 종목은 많았어요. JMB도 많았고 KBI 메탈도 나오고 뭐 종종 이런 구분에서 좀 나왔는데요. 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수는 배제하고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일 2평과의 이격을 좀 줄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선물로 조금 샀네요. 선물로 조금 뭐 생각했던 구간까지 안 밀려서 81,500원 좀 사가지고 그냥 종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선물로 이제 이런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SK하이닉스도 잘 버티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생각보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DI가 과도하게 좀 쏴버렸는데요. 아직 뭐 번인 장비 해가지고 납품 할 수도 있다라는 설로 또 이렇게 급등해 버리는데,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 절대 금지 구간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테크닝도 사실 그렇잖아요. 납품 가능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고, 기대감으로 종목군들 올리는 거, 세력 붙어서 올리는 종목 아니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보면 최근에 좋았던 이오테크닉스 금요일날 올라왔던 거 그대로 반납하면서 좀 밀렸는데,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조금 계속 집중해서 좀 보는 편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뭐 이런 아래 구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 트레이딩 하면서 밑에 구간 내려오는 비중을 좀 확대하고 좀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뭐 추천드린 거, 최근에는 저랑 똑같은 템포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는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오늘도 이제 최종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일단 한 30% 정도만 동시호가에 종가에 매도를 하고, 내일장 이런 구간을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 이제 SSD로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SSD 모듈 관련해서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이런 종목은 조정폭이 심하다 싶으면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테스도 낸드 종목인데 오늘 HBM이 붙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특이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준봉 종목군들을 뽑을 때 상상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는 항상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항상 의심을 하고 봐야 되고, 얼마 전에 FSG도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버렸죠.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이 종목에 터졌습니다. 뭐 이 종목 기준에서 2,900억,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은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고가권에서 이 정도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었고, 이 앞에 매물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마이너스권에서 단 한 방에 좀 뚫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기사가 나오면서 좀 너무 급하게 순간 따라잡았는데, 사실 제가 샀던 게 굉장히 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 풀리고 좀 반달 때 팔면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뭐 32,000원 정도 매도가 돼서 단기간에 이제 나쁘지는 않았는데, 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거 보고 엄청난 흐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도 오늘 기사 보면서 사실 EUV 팩니크를 만약에 FSD가 개발에 성공을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보면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EUV 팩니클이 아니라 이 팩니클 이 껍데기, 팩니클 하우징 관련된 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일단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공지로 뭔가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아직 확인이 저도
정확히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많이 튀어났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 하고요. 동진 세미캠도 PR 포토 레지스트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도 조정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실적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서진 시스템도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거는 팔지 않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올라가게 되면 계속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보고, 만약에 매수가 근처 온다, 그러니까 뭐 익절 구간을 뭐 건든다 하면 팔아버리고 밑에서 다시 봐볼 생각으로 종목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요, 사실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대응을 많이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JNTC가 굉장히 좀 셌죠. JNTC가 이 구간에서 상한가 갔다가 단기 낙폭 주고 또 반등을 하는데,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테마가 굉장히 센데요. 오늘 엔젯이라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장중에 재료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어갔는데, 이 바로 VI 못 들어가길래 VI 바로 한호가 아래다가 팔아버렸더니 VI 뜨고 좀 급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돌파로 또 기사가 나오자마자 단 3분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높게 사져가지고 좀 못 봤는데,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유리기판 이슈를 붙였을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 테마 자체가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HP 테크놀로지 고점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고, 월봉 기준에서도 주가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봐봐야 되지 않나 계속 생각이 듭니다. 피롭틱스도 이런 구간들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21선을 닿는 자리라든지,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캠트로닉스도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PR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늘어났을 거고, 여기에 더한 TSV 장비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종목군들이 참 많아요. 뭐 변압기라든지, 변압기를 치고 있네. 뭐 최근에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이 변압기 섹터가 참 많은데, 단기간에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쪽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기 뭐 낙폭이 큰다든지 했을 때 좀 봐야 되고요. 뭐 번외로 GNC 에너지나 이런 변압기 말고 데이터 센터에 이 비상 발전기 하는 회사인데, 이 수출 데이터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화전기라든지 종목군들 이쪽은 계속 우상향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어디인지 어떤 쪽인지 이쪽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뭐 이제 구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올라오는데요. 뭐 PJ 메탈은 뭐 알루미늄이고, 뭐 KBI 메탈 구리였죠 과거에. 근데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알루미늄 가격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단기 파동이 센 거는 인정. 근데 요만큼 올라온다? 왜? 이때 구리 가격보다 훨씬 싸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쪽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적 관련해서 비올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쪽 종목군들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고, 서진 시스템을 지난번에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좀 들고 있었는데 오늘 청산을 좀 해버렸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일본 중국 BOE 향 이 수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고, 이 종목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터지게 되면 굉장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21선 올라탔는데 이 21선을 깔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재차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뭐 수익권에서 나오긴 했는데 좀 아쉬운 종목이죠. 뭐 이렇게 됐네요. 뭐 이때 이렇게 매수한 거는 여기 반등할 때 전량 손절을 했었고 여기서 산 종목이라 남은 물량 뭐 예를 들면 더 밑으로 빠졌으면 아마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을 건데 뭐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해서 그냥 이 종목은 날렸다라고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HLB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알테오젠은 상대적으로 좀 밀렸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4월 18일 혹은 20일 사이에 MSCI 편입 확정이 되는 구간이죠. 일단 뭐 시총이라든지 유동 비율이라든지 얘는 100%이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 예를 들어서 밀려가지고 이런 구간에 내려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잡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제 말을 해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료의 관점에서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물량도 줄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시도를 할 예정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재료적으로 괜찮아요. 재료적으로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오스코텍 지금 바닥을 잡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레이저티닙의 이 생존 기간에 대한 기사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걸 바로 돌파하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문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또 내려온다. 그리고 발표 전에 대부분 급등주들 보면 알테오젠도 그랬고요. HLB도 그랬고요. 삼천당 제약도 그랬습니다. 급등락 파동을 엄청나게 흔들어 버리는데 그런 게 나오면은 쫄 필요 없이 그냥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보면 하이브리드카 여전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세방전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덕양산업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 보자면 풀어보자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방의 힘이 강할 때는 최대한 매수의 빈도를 줄여서 정말 해야 될 종목 꼭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손익비가 나온다든지 혹은 승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에서 네,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시장이 좋을 때는요 물려도 반등을 주고 살려줄 기회가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도 안 나올 뿐더러 반등의 강도가 평소에 3에서 5% 나와야 된다면 1% 나오고 2% 나오고 매수가까지 안 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를 막고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